또 몰랐다. 대통령을 직구하자는 말 나올라. 뉴스 브리핑 한겨레인데. 자, 직구 금지했다가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말을 바꿨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과를 했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다. 이거 약간 북한 뉴스 같지 않아요? 북한 뉴스 같지. 이 사과가 윤석열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이 시켜서 사과하는데 밑에 놈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고 그걸 윤석열 수령동지께서 어미꾸짓고 지적하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었으면 제대로 했을 것을 저 모질이 아랫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를 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지시를 해주셨다. 이런 사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 요거 우리 부족했어. 그리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빡치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가 비싸서 직구를 하니? 그냥 싼 거 살라고 직구를 하는 줄 알아? 정발 안 된 것도 많아. 우리나라에서 안 파니까 직구로 사는 것도 많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는 거지 새끼들이 빡치는 걸 우리가 몰랐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열 봐도 안 봐도. 자, 직구를 하는 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예를 들면 저도 직구를 한 적이 있는데 TV, LG OLED TV. 지금도 제가 산 가전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데요. LG OLED TV 65인치를 사고 싶었어. 너무나. 딱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살려니까 500만 원이 넘어. 근데 미국 아마존에서 보니까 3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세금 내고 뭐 하더라도. 당연히 직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LG 거야. 하지만 켰을 때 미국 관련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는 해요. 그래도 TV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그럴 때 근데 직구한 거 LG에서 AS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아니면 우리나라에 안 팔질 않아. 그러면 직구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 직구로 구매를 하고, AS가 잘 안 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직구로 구매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이놈의 새끼들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 그냥 조금이라도 사게 살려는 개돼지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 파니까 직구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나처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같은 제품이. 이러거나. 근데 안 팔아서 직구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싸게 살려는 개 돼지들이, 거지 새끼들이, 이 뽐뿌족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송구하다.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패급들이에요.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이것도 바이든 날리면 아니야. 우리는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또 바이든이라고 쳐듣고 앉아있는 거 죄송합니다. 결국 뭐야? 국민들이 개 돼지라는 거 우리가 까먹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과랍시고 하는 거예요. 이 상놈의 새끼들이. 이게 사과야? 그래 우리가 부족했어. 니들이 개 돼지 새끼고 거지 새끼라는 거를 우리가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리 잘못을 사과합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잖아. 이게 어우, 대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몰랐다.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부처 TF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대통령께 보고된 바 없다. 이거 자폭하는 거 아니야? 자폭하는 거 아니냐고. 대통령 시행령이야. 누구 결제한 거야? 거기다가 이게 산자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어. 근데 대통령은 몰랐대. 정부 TF가 출범한 게 지난 3월이에요.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를 했어. 10몇 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2달 동안 20차례 회의를 했어. 근데 몰라. 대통령이 몰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 주례회동을 해. 근데 몰라. 여기 기자는 제 생각에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와! 대통령실 주무 담당 기관이 전혀 몰랐다는 말인지요. 자, 보고 안 했을까요? 무조건 합니다. 공무원들은 보고해요. 안 하면 자기의 책임인데 공무원들이 거기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주재를 했어. 열 몇 개 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 직구를 막아라 회의를 했어요. 20차례 회의를 했어. 근데 대통령의 보고가 안 올라갔다? 올라갔지. 저는 얘네들이 프로세스를 잘못 짜고 있어요. 문서 보고를 하잖아. 대통령은 문서를 읽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냐? 유튜버가 얘기해줘야지. 유튜버한테 얘기해야지. 유튜버한테 채널에 국무회의 이거 보고를 말로 해줘야 돼. 유튜버가 극우 유튜버들이 이걸 그래야죠. 그래? 이런 회의가 있었어? 이렇게 알지. 모른다니까. 문서로 올라오니까는 아이씨 애들이 알아서 했겠지. 그래놓고 문제 생기면 경로. 와 그냥 이런 거 아닌가. 문서로 보고 안 했을 리 없다니까요. 공무원 분들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무원 조직에서 회의를 윗선에 보고를 안 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도 보고를 많이 해가지고 일이 더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느라고 일이 느려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이렇게 해? 불가능합니다. 그냥 보고서 올렸지만 안 봤다. 안 봤다. 대충 봤다. 윗선이 발뺌과 무책임으로 도망가려면 앞으로 실무진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레임덕이죠. 지시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문제 터지기 전까진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레임덕입니다. 그리고 내선에서 처리했던 사소한 것까지 윗선의 결정을 떠넘긴다. 윗선 결정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이견을 내지 않는다. 문제가 터지면 내 책임 아니라는 것부터 본능적으로 챙긴다. 궁극에 이르면 판단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조직 전체가 무한 무책임 루프에 빠진다. 이게 레임덕이에요. 완벽한 레임덕 상황이죠. 자, 레임덕의 3단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예요. 바로 이렇게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2단계가 되면 인사가 내 맘대로 안 된다. 지금 불쌍한 한덕수 사표를 했는데 국무총리 할 사람이 없어요. 집권 2년 됐는데 국무총리 하겠다 그러면 저요 난리 쳐야 되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황당하죠. 비서실장도 겨우겨우 정진석으로 꾸렸고 총선 떨어진 정진석으로 겨우 꾸렸죠. 인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안 구해줘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3단계가 말이 새어나온다. 정보가 새어나오는 게 3단계예요. 국정원 문건 어디서 새어나왔을까요? 이런 게 레임덕 마지막 단계예요. 정보가 새어나온다. 이 정권은 레임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데드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특검 막으려고 발악하는데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총리와의 주례회동 취소했죠. 대통령, 국무총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찬회동을 하는데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주례회동을 갑자기 취소했어. 한 총리에 대한 질책성이라고 관측한다. 나 화났다. 원래 만나야 되는데 직구 이거 발표한 다음에 다들 난리치니까 총리 만나기란 걸 취소하면서 질책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못나고 멍청하고 무능한 인간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최상병 특검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했지? 한덕수. 대통령이 주재해야지. 근데 덕수형이 이거 거부권 해야 돼요. 나한테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해줘. 그럼 덕수형이 딱 주재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이러이러하니 거부하는 게 옳습니다. 승인해 주시죠 대통령. 이러고 있는 거야. 비겁하잖아. 한덕수 뒤에 숨어요. 한덕수는 근데 사표를 낸 총리야. 여러분 예전에 아나바다 총리 기억나십니까? 아나바다 총리라는 비아냥을 비웃음 조롱을 당했던 정홍원 국무총리 기억나십니까? 정홍원도 나 그만할게요 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총리 계속 했어. 그래서 이거 무슨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계속 쓰는 총리야? 아나바다 총리라는 비웃음을 당했던 정홍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됐죠 박근혜는. 지금 한덕수가 이래. 나 총리 그만하고 싶어 사표 냈는데 계속 총리를 시키는 것뿐 아니라 윤석열은 계속 총리 뒤에 숨어가지고 총리 탓하고 국민들이 화나면 총리 네가 똑바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질책성으로 약속 취소하고 최상병 특검 거부하는데 국무회의 한덕수한테 주재하게 하고 한덕수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러고 있어요. 비겁하다.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했다가 난리 나니까
아니야. 알았어. 철회했죠. 이때 여당에서 뭐랬냐? 국민의힘. 하도 욕을 쳐먹으니까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구축 개뿔. 69시간 근로 어디 갔어? 주 69시간 어디 갔냐고. 없어졌어요. 69시간. R&D 예상 축소. 그냥 왜 축소해요? 몰라. 그냥 일괄 수능 킬러 문항 폐지. 뭔데요? 아이 몰라. 일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2,000명 근거가 뭐야? 몰라. 그냥 2,000명. 이러고 있잖아. 그냥이에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주 1회 고위당정 정례화하겠다. 없어졌어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다. 이번에 직구금지가. 정부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이 없지. 거수기 노릇밖에 더 했나? 자, 이렇게 직구금지가 너무 파장이 생각보다 크니까 정부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 이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냐? 또 국민 탓을 해.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이야?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 정부의 사과를 제가 해석해드렸죠. 한 줄 요약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개, 돼지고 거지 새끼인 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부의 사과의 요지입니다. 근데요, 얘네들 정신 못 차린 게 따란 정부 고령 운전 자격 제한 논란 하루 만에 고위험금 제한으로 말 바뀌었다. 노인네들 이제 운전 제한시킬 거야 했다가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구금지와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 진짜 황당하죠. 어떻게 바뀌었냐.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정책 방향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요게 나왔어. 하루 만에 고위험 운전자. 아니 노인들이 지금 윤석열 다 찍어줬는데 통수를 왜 이렇게 갈겨? 통수를 왜 이렇게 갈기냐고. 자, 이게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은 맞아요. 왜냐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게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사고들. 그래서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된다. 운전면허를 몇 살 이상이면 반납해야 된다. 막 이런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65세라고 얘기했어. 65세. 아니 65세를 그냥 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일을. 지금 해요. 65세에서 70세까지는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를 보는데 통과율이 100%야.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좀 더 꼼꼼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논의가 나오는 거고 이 내용이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열받지. 열받아. 그리고 65세부터 얘기한다. 요즘에 65세 할아버지가 아니야. 예. 65세면요. 요즘에 65세잖아요. 시골 가면 청년회 회장이야. 시골 가면 청년회장에 뛰어다녀야 돼요. 청년회장 65세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령자들, 그러니까 고위험 운전자라고 이렇게 바꾸고 관리를 좀 더 현실적으로 촘촘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일을 오지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황당하지 노인네들. 뭔 소리냐.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65세 이상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뭔 날벼락이야. 그냥 일을 못하는 겁니다. 네.